안녕하세요. 지휘명차 강릉점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잔이, 홍리, 단리의 성분들과 이 성분들이 어떤 특징을 만들어내는지, 통기성은 어떻고 차의 맛과 향기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잔이는요, 잔이는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료입니다. 출토되는 양이 가장 많죠. 운모, 석영, 고령토, 이 점토질이죠. 그리고 철성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사니료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성질에 따라 사질이라는 거하고 니질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질은 운모, 석영 등을 말하고요. 니질은 고령토, 이 점토질이죠. 그리고 철성분 등을 말합니다. 잔이의 경우에는 사질하고 니질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가소성을 지니고 있는 거고요. 소품, 중품, 대품 할 것 없이 다 만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사오를 만드는데 가장 애용이 되는 니료이기도 하고요. 출토되는 양도 많다 보니까 차통이나 일반 화분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드릴 니료라면 잔이가 되겠죠. 하위 니료로는 저조청, 청순이, 자간이, 천청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리 또한 가장 대표적인 자사 니료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특유의 붉은색으로 말미암아서 예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니료입니다. 그런데 잔이, 단리 등과 조금 다른 점은요. 잔이, 단리 등은 같은 광맥에서 쉽게 함께 발견되는 데 비해서 홍리는 좀 지역적으로 다른 곳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자사의 중심 채굴지라면 황룡산이라는 산인데요. 홍리는 이 황룡산에서도 조금 나긴 하지만 중심, 주된 채굴지역은 정촉진 주변의 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리는 아무래도 다른 니료들과는 성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홍리의 성분상 특징은 철성분, 그러니까 적철광이 다른 니료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붉은 색상이 나오는 게 모두 적철광 때문이죠. 또 철성분은 사질이 아니라 니질이기 때문에 니질이 많은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치밀하고 섬세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니료로는 준이, 대형포니, 조장준이, 천부 홍리 등이 있습니다. 단리 역시 대표적인 자사 니료입니다. 이렇게 누런색을 내는 자사오가 명청 시기서부터 많이 보였다는 점은 일찍서부터 단리가 상당히 대중적인 니료였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단리는 녹리와 잔이의 공생광이라고 말씀드렸죠. 녹리, 잔이, 홍리의 공생광도 역시 단리라고 부릅니다. 녹리를 기반으로 한 2, 3종의 공생광이라는 건데요. 가장 많이 출토되는 것은 녹리와 잔이의 공생광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단리는 녹리 플러스 잔이이기 때문에 이 잔이와는 다른 단리만의 특징은 녹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리는 석영과 운모 함량이 가장 높죠. 점토와 철 함량은 가장 낮고요. 그래서 색이 전반적으로 밝게 보이고요. 이리석 등이 들어있어서 노란색이나 옅은 연두색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자산이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사질하고 니질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골과 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질은 골, 그러니까 뼈라고 하고요. 니질은 육, 그러니까 살이라고 합니다. 녹리는 뼈가 많다라고 하니까 골다육소라고 하고요. 단리 역시 골다육소죠. 반대로 홍리는 니질이 많다 보니까 육다골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질과 니질이라는 부분은 나중에 화공리를 걸러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숙지해 두셨으면 하고요. 녹리는 가소성이 좀 떨어지는 데 비해서 단리는 녹리 플러스 잔이이기 때문에 제법 괜찮은 가소성을 지닙니다. 석영과 운모 같은 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자감이 있으면서도 밝습니다. 또 단리는 이렇게 노란색 계열로 보여도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시면 상당히 다양한 색상의 니료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비빔밥 같은 니료죠. 이 단니의 종류에는 백단니, 황금단니, 지마단니, 청단니 등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강판이 같은 니료는 단니에 넣기도 하고 조성에 따라 홍리에 넣기도 합니다. 청회니는 단니에 넣기도 하고 잔니에 넣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니료에 든 성분은 결국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안에 든 성분은 색상과 통기성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물론 소송 온도나 소송 방식도 색상과 통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성분은 이렇고 저 성분은 저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자사의 성분은 차의 맛에 관여를 하고요. 자사의 통기성은 차의 향기에 상당히 관여합니다. 먼저 통기성 보겠습니다. 이 통기성은 사질의 비율과 수축률에 달려 있습니다. 사질의 비율이 높을 때 통기성 역시 높고요. 수축률이 적당할 때 통기성이 좋습니다. 단니는 사질이 많습니다. 자산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쌍중 기공 구조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니료이다 보니까 소송 후 통기성이 가장 좋습니다. 반면에 사질이 적고 수축률은 가장 높은 30에서 40%까지 되죠. 이런 홍리는 통기성이 가장 낮습니다. 잔니는 사질은 넉넉한데 단니보다는 조금 적고요. 수축률은 홍리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잔니의 통기성은 이 단니와 홍리 사이에 있고요. 잔니는 여러모로 중간에 있는 니료이기 때문에 초심자분들께 가장 권해드리기 좋은 니료죠. 자, 다음으로 맛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철성분, 적철광이 많이 든 홍리가 차를 강하게 냅니다. 반대로 단니는 석영과 운모가 많기 때문에 차가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집니다. 또 녹리가 있기 때문에 차가 산뜻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동시에 차가 뭉클하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것은 잔니의 성질에 따른 것이고요. 잔니는 홍리와 단니의 중간이면서 다소 단니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차를 진득하게 내준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은 홍리는 차를 강하게, 단니는 차를 편안하게, 잔니는 차를 진득하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향기라는 요소는 통기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홍리는 통기성이 낮습니다. 수축률이 높으니까요. 차를 우릴 때의 특징은 차 향기를 머금지 않고 차탕으로 되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를 모아줘야 되는 차라면 홍리를 택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향기는 이 자사오의 모양새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홍리는 곧 향기다 이렇게 공식화하면 안 되겠지만 니료로서 본다면 홍리는 향기를 모아주는 게 맞습니다. 단니는 통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니는 향기를 자신이 품는 편입니다. 호가 향기를 먹는 거죠. 이것은 오히려 악퇴향, 발효향이 있는 미생물 발효차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룡차나 무이암차처럼 차탕의 향기를 모아줘야 되는 차라면은 단니는 피하는 것이 좋겠죠. 예외도 있는데요. 급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하급의 홍리와 상급의 단니 중에서 어느 쪽이 향을 더 잘 살려주느냐 하면은 당연히 상급의 단니 쪽이 향을 더 잘 살려줍니다. 그리고 요즘은 단니도 고온에서 소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단니라고 할지라도 향을 잘 살려줍니다. 잔니는 딱 중간에 속합니다. 향기를 적당히 모아내고 적당히 잡향을 잡아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요. 어떤 니료가 어떤 차를 우리는데 적합하는지 말씀드리면요. 그 전에 먼저 어떤 니료가 어떤 차에 맞는다라고 단순 공식화하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니료 말고도 차맛과 향기를 결정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고요. 니료도 각각 급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황룡산 본산 녹리라고 하면은 이미 상당히 상급의 니료인데도 그 내에서도 가격차가 10배가 넘습니다. 최고가의 황룡산 본산 녹리는요, 차오 하나 만드는데 20만원이 넘는 가격이 들어갑니다. 낮은 급의 황룡산 본산 녹리라면 2만원 정도도 가능하고요.
이 급에 따라서 내줄 수 있는 맛과 향의 차이도 상당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단니는 어떻고 홍리는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완성품으로서의 개별 차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일반화를 약간 시키면요. 홍리는 향을 모아줘야 되는 경우에 씁니다. 오룡차나 무이암차 위주고요. 보이차라면 노차일 경우 그 향을 더욱더 모아줘서 내고 싶을 때 씁니다. 또한 차를 강하게 내고 싶을 때 씁니다. 차가 다소 거칠더라도 세고 강하게 내고 싶을 때 홍리가 좋겠죠. 그렇다면 원래 차는 조금 부드러운 차가 좋겠는데요. 보이차의 경우라면 노숙차가 가장 적합해 보이고요. 노생차도 가능하겠습니다. 단니는 향은 상관없는데 차가 편안하고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싶을 때 쓰면 됩니다. 중국의 차인들은 향이 강하지 않은 차, 백차나 녹차 우릴 때 쓰라고 합니다만 저는 좀 견해가 다르고요. 보이차가 생각보다 잘 맞는다라고 봅니다. 보이차 중에서 잡향을 잡고 싶을 때 단니가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체로 숙차에 잘 어울린다라고 보죠. 또 단니는 산뜻하게 내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소 무겁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숙차의 단점을 보완해 주기도 합니다. 또 습을 먹은 생차에도 단니가 잘 어울리고요. 저는 보이차 중에서는 어린 생차만 빼고는 단니 차후를 잘 쓰는 편입니다. 잔이는 어떤 차도 가리지 않고 우리셔도 됩니다. 6대 차류 모두 다 가능하시고요. 보이차의 경우에도 생차, 숙차, 노차 할 것 없이 다 우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잔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재질이죠. 이렇게 해서 좀 거칠지만 계략적으로 자산 2료 3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지난번과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니료에 대한 이 극히 일부분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차차 기회가 닿는 대로 니료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